오늘 하루 중에 정치 뉴스 알아보고 분석해보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첫 순서 뉴스 인앤아웃 순서인데요. 오늘도 여러분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 하시는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우영입니다. 예. 네. 어제 좋았다며요? 왜 너 할 말이 없죠? 저는 그죠? 정말 억울한 게 예. 제가 이제 자리를 비울 때 교수님께서 늘 그 제 자리에 앉아 있는 윤중관 아나운서와 함께 제 얘기를 그렇게 하셨는데 저는 어제 그 소장님과 별다른 말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아니 우리 네. 신동진 PD님하고 다 네. 그러더니 너무 좋아했다고 어제. 제가 어제 그 정몽주의 단심가가 떠오르더라고요. 이 몸이 죽고 100번 야, 묻혀주고. 이 사회생활을 네. 위한 지단한 노력에 이 호응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네. 야, 근데 뭐 많은 분들이 카톡을 하셨더라고요. 네. 제가 어디 아픈지. 네. 근데 왜 내가 아프다 그러지? 그게 아니고요. 제가 어제는 1년 전에 어떤 이 특강을 약속한 게 있는데 그거 제가 도저히 그게 어떻게 안 돼가지고 어제 하루 자리를 비웠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니까 앞으로 이우영 아나운서도 뭐 그렇게 기대하거나 이러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좀 상당히 성격이 삐뚤어져가지고 방금 전에 이제 단심가를 들려드렸는데 이렇게 전혀 동요를 안 하죠. 이렇게 저는. 나오시면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보니까 아주 고시에도 능하네. 네. 네. 오늘 어떤 얘기부터 참 그 얘기 해야죠. 네, 중요한 거 중요한 빼먹을 거 뻔했습니다. 비가 와가지고 네. 차가 막힐 것 같아가지고 대중교통위에서 왔더니 더워요. 네. 네. YTN 라디오는 유튜브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YTN 라디오 검색하셔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특히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에는 좋아요와 댓글도 함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어떤 얘기부터 당연히 이재명 대표 얘기부터 해야겠죠. 네,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후 현재 기준으로 6시간, 7시간 정도 넘게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0시 7분부터 이 대표 영장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위증교사 등 사건별로 검찰과 변호인단 양측의 공방을 듣는 순서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검찰은 백현동 사건을 권력형 지역 토착 비리로 규정하고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서 이 대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날 준비한 자료가 500장 분량이라고 하고요.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는 1,500쪽 가량이라고 합니다. 이 대표 측 변호인단은 검찰이 비선 실세로 지목한 김인섭 씨와 이 대표 유착 관계를 부인하면서 민간업자가 기부 체납을 충분히 해서 공사까지 참여시켜 개발 이익을 환수할 필요가 없었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 대표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에서 불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라고 하고요. 이 대표는 별도의 발언 없이 공방을 조용히 지켜봤다고 합니다. 점심 식사와 휴식을 위해 30분간 이제 휴정을 하기도 했고요.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만큼 영장 심사는 오늘 늦은 시간까지 혹은 내일 새벽까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역대 최장 심사 기록을 깰 수 있다는 전망도 현재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해 12월 10시간 6분 동안 진행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영장 심사가 1997년 제도 도입 이래 최장 기록이라고 합니다. 영장 심사가 일단 끝나면 이 대표는 서울구치소로 이동해서 결과를 기다린다고 하고요.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어도 내일 새벽 아침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대표가 장기간 단식으로 인해서 이제 건강 악화 때문에 출석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기도 했는데요. 오늘 직접 지팡이를 짚고 출석을 했습니다. 이 배경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반적으로 영장실질 심사를 한다면 영장이 신청된 당일부터 한 3일 이후까지 그 사이에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체포동의안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가결 이후에 오늘까지 약 5일을 시간을 준 거예요.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했으니까 나름대로 재판부가 배려를 해준 것이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대표의 건강 상황을 고려한 조치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몸이 아픈 경우에는 이 연장을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단식은 몸이 아픈 것보다는 본인 스스로의 선택에 의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만일 단식을 이유로 해서 그 건강을 고려해 가지고 심사기를 더 미룬다라고 했을 때에는 사법과 정치적인 고려를 한다. 이런 비판에 직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건 뭐 연기 가능성은 없었다고 봐요. 그런데 이 영장실시 심사라는 것은 뭐냐면 영장 청구의 대상자에게 당신이 진짜 억울하면 한 번 더 얘기해 보라는 의미가 훨씬 더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안 나간다 그러면 뭐 변호사가 대신할 수도 있고 서면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검찰의 이 검찰 쪽 의견, 다시 말해서 검찰이 제출한 여러 가지 자료가 더 투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영장실시심사에서는 이 당사자가 가서 본인의 입장을 확실히 얘기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더구나 법조인 아닙니까? 법률가니까 그러니까 오늘 뭐 지팡이를 짚고서라도 갔겠죠. 예. 네. 자, 한편 법원 앞에서는 집회가 격렬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예.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는 이렇게 궂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 지지단체와 또 구속을 촉구하는 보수단체 등이 나뉘어서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법원과 검찰 사이 법원로 남쪽에는 진보단체, 북쪽에는 보수단체가 우위 차림으로 모여서 구속영장 기각하라 혹은 이재명을 구속하라 등 정반대 구호를 외치면서 영장심사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와 촛불연대 등 지지단체 회원 약 250명은 오늘 이른 오전부터 법원로에 모여서 오전 9시부터 집회를 본격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차도와 인도 사이를 바리케이드로 따라 줄지어 서서 우리가 이재명이다 등 이런 팻말을 흔들고 연신 이 대표의 이름을 연호를 했고요. 영장심사 시각이 가까워지자 분위기는 더욱 격앙되기도 했습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이 대표가 도착을 하니까 집회용 트럭에 올라가서 영장전담 판사가 신중하게 발부 여부를 판단해 줄 것을 간절하게 호소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애국순찰팀, 신자유연대 등 반대단체 회원 100여 명가량은 법원로 북쪽 천막 아래 모여서 이재명 구속 등 적힌 손판매를 들었는데요. 반대 집회 참가자가 지지단체를 향해서 개딸을 때려잡자 이런 말을 하기도 했고 지지자들이 부부젤라와 나팔로 응수하는 등 신경전을 벌이긴 했는데 다행히 이제 경찰이 양측 사이에서 바리케이드를 설치를 하고 곳곳에 경력을 배치해서 현재까지 큰 충돌은 빚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궂은 날씨에 지지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지금 집회를 이어가고 있고 또 이런 분들을 이제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서 경찰분들도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요. 앞서서도 전해드렸지만 영장은 뭐 늦은 밤이나 새벽, 아침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기각이 된다 그래서 곧 무죄, 유죄가 그리고 구속이 된다 네. 그래도 그죠? 그렇죠. 발부가 된다고 해서 곧 유죄를 의미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뭔가 체감상 좀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바로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네. 예. 결과에 따라서 이제 전국이 상당히 요동칠 전망인데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아마 오늘 정치부 기자, 특히 이제 민주당 출입하는 기자분들은 밤을 새야 될 거예요. 네. 이게 지금 영장실시 심사 들어간 사안이 이게 몇 개가 되기 때문에 이거 그렇게 간단히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빠르면 새벽인데 새벽도 뭐 2시, 3시가 아니라 이른 새벽. 예? 4, 5시. 4, 5시. 네. 그 정도 아니 대여섯 시.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경우의 수로 우리가 얘기를 해야죠.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구속됐을 땐 2개의 경우의 수가 있고 구속 영장이 기각됐을 때 또 2개의 경우의 수가 있는데 먼저 구속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경우의 수 첫 번째 옥중 당무를 보겠다. 당대표직 내려놓지 않고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재명 대표가 옥중 당무를 봤을 때에는 실제로 당의 친정 체제를 굉장히 강화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러면 강화하는 과정에선 아무래도 본인의 체포동의안을 가결하는데 일정 부분 기여를 했다라고 추측되는 비명들 에 대해선 굉장히 이 공세가 거세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홍익표 의원이 원내대표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홍익표 의원이 뭐 그래서 이게 과연 이 시나리오가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이제 시나리오, 두 번째 경우의 수는 뭐냐면 구속은 됐지만 이재명 대표가 야, 나 대표 그만할게. 비대위로 가자. 이런 경우의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아주 이 중립적인 이미지를 가진 인사가 비대위원장이 되면 네. 국민의힘 긴장해야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 가지고 계속 그걸 가지고 전략을 했는데 이 전략도 차질이 빚게 돼요. 다음에 이제 불구속, 다시 말해서 영장이 기각되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봤을 네. 때 이게 기각 이유가 중요해요. 무슨 이유가 중요하냐면, 첫째, 예를 들면 이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도주의 우려가 없어서 영장이 기각되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러면 이때는 그래도 여권과 검찰이 구속영장 기각이 됐지만 그나마 약간의 숨통은 튀어요. 왜? 자, 제1야당 대표인데 도망갈 이유 없지 않냐. 그리고 증거인멸에 이 우려가 없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만큼 증거를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라는 해석도 얼마든지 가능해지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좀 후유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밖에서 이 명실상부한 친정 체제를 구축을 하겠죠. 이래도 비명들은 좀 긴장을 할 상당히 굉장히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처해질 거고요. 다음에 제일 국민의힘 입장과 이 여권과 검찰의 이 안 좋은 시나리오 뭐냐면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영장을 기각하겠다. 이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거 봐라. 이 정치 검찰이 나를 얼굴려고 그러다 정의 사법부가 나를 이렇게 지켜줬다. 이러면서 검찰과 여권에 대해서 엄청난 공세를 피면서 내부적으로는 봐라, 이런 나를 구속시키려고 했어. 이렇게 돼서 또 이제 칼날이 이 비명을 향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가지 경우의 수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네 가지 경우의 수 중에서 이 비대위 구성하는 시나리오가 제일 현실 가능성이 낮습니다. 지난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요? 그 이재명 대표가 입장만 발표했잖아요. 입장문은 난 대표직 절대로 안 내려놓는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제일 낮은데, 그러면 나머지 세 가지를 놓고 봤을 때에는 비명들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날선 공세가 예상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것이 뭐 분단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비명들도 자신들이 당의 주인의식이 분명히 있어요. 비명이라면 친노 아니면 친문이거든요. 네. 주인의식이 있는데, 근데 문제는 공천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는 그렇죠. 게 문제예요. 네. 그래서 이게 이런 갈등이 어디로 튈지를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네. 자, 다음 소식은 오늘 국군의 날 기념식 관련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성남 서울공항에서 오전에 열린 제75주년 국군의 날 기념 행사에 참석을 해서 정부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한미일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나아가 오방국들과 긴밀히 연대해서 강력한 안보 태세를 확립해 나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한미 동맹의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한 정권을 종식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핵무기가 자신의 안위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우리 군은 실전적인 전투 역량과 확고한 대비 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이 도발해올 경우 즉각 응징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시가행진이 종료가 됐습니다. 오늘 오후 4시부터 시작된 시가행진이 이제 5시까지 진행이 됐고요. 교통 상황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면 숭례문에서 광화문 광장까지 오후 2시부터 잠시 후인 오후 6시까지 교통이 통제되니까 가급적 지하철을 이용해 주셔야겠고요. 효자로부터 청와대로는 오후 6시부터 내일 아침 6시까지, 그리고 삼청로는 오후 2시부터 오늘 밤 9시까지 양 방향이 통제될 예정입니다. 이곳을 지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도 이제 10년 전 이 시가행진 때 군대 있을 때, 군대 키도 크고 그러니까 또 선발된 거 아니에요? 다행히 네.
저보다 이제 아들 군번이라 그러죠. 네, 네. 1년 늦게 들어온 친구가 차출이 돼서 그 친구가 갔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얘 고생 많이 해요. 네, 그래서 보니까 또 오늘 비가 궂은 날씨 때문에 네. 또 그 맞아요. 군대 특유의 그 우의를 입고 그렇죠. 네, 덥죠. 걸었을 거 생각을 하니까 좀 쓸쓸한 생각도 드는데. 짠하죠. 네. 이번 시가행진에서는 다양한 무기도 공개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아마 이런 궂은 날씨 때문에 블랙 이글스의 비행은 없던 걸로 지금 보이는데 10년 만에 부활한 시가행진과 관련해서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시가행진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의 의미는 뭐냐면 뭐 국민들에게 안심을 주는 의미도 있지만 북한과 같은 우리의 적대 국가에게 우리의 의지를 보여준다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10년 만에 부활을 했다라는 것은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는 그동안 북한과 잘 지내려고 이전 정권들이 많이 노력을 했지만 잘 지낸다라는 의미가 결국은 핵으로 돌아왔잖아요. 네.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거기에 매달리지 말고 우리도 힘이 있다라는 거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 얼마 전에 이거는 선거 관련 여론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개요를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서울대학교 통일연구원에서 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핵무장을 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70%가 넘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국민들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라는 그만큼의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제가 오늘 수업 시간에 오늘인가 어젠가 수업 시간에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우리 핵 가져야 되냐? 물어봤더니 애들이 훨씬 더 많은 압도적인 다수가 핵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로 우리 국민들이 지금 안보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우리가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저는 오늘 행진이라는 게 단순하게 보여준다라는 의미보다도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감, 그 불안감에서 파생되는 소위 말하는 우리도 힘을 가져야 한다라는 그러한 것을 충족시키는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 앞서서 앵커께서 조금 스포일러를 해주셨던 소식입니다. 민주당 맞아요. 원내대표 관련 근데 제가 소식인데요. 조금 거 있잖아요. 네. 야, 나 참 말 잘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호응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오! 네. 자, 비웃는 소리가. 네. 민주당 새 원내대표 경선이 오늘 있었습니다. 홍익표 의원이 선출이 됐는데요. 자, 1차 투표에서 김민석 의원이 탈락한 가운데 남인순 의원과 함께 결선 투표에 진출했고 결국 최다 득표에 성공을 했습니다. 개혁 성향의 정책통으로 꼽히는 홍신임 원내대표도 당내 친명계로 분류가 되고요. 이번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하면서 당대표를 중심으로 흔들림 없는 단결된 힘으로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겠다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시간 순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오늘 오전에 한 7시 조금 넘어서 7시 한 반쯤 됐을 텐데 우상호 우원식 의원이 우상호 의원은 정정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빈모상을 다 상중이십니다. 네, 죄송합니다. 우원식 의원은 후보에 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3파전으로 치러졌는데요. 우 의원의 경우에는 대결이 아닌 원내대표 선출 자체로 당의 단합에 기여한다는 의원들의 바람에 공감해서 후보 등록을 했으나 경선이 불가피해졌다. 당의 단합을 위해 단일 후보 방식으로 힘을 모을 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후보직을 내려놓는 것이 그 출발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어서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원내대표 경선이 홍익표 남인순 의원의 양자 구도로 좁혀졌습니다. 1차 투표에서 이제 김민석 의원이 탈락해서 그렇게 된 건데요. 결국 최종 투표에서 홍익표 의원이 당선이 됐습니다. 홍익표 의원이 당선 이후 이제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관련해서 질문을 받았던 것 같은데 구속영장이 기각되길 기원하겠다. 그리고 이후 사태를 상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의 새로운 원내대표가 이렇게 홍익표 의원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산적한 현안들이 정말 가득한데요. 이번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홍익표 의원의 친명이라고는 하지만 친명 세체가 가장 옅은 이 후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우원식 의원이 이분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후보 등록 저녁 그 마지막 6시인가 뭐 그때 출마 선언을 했는데 또 갑자기 이걸 드랍을 이게 저는 이제 출마 선언을 했을 때 왜 우원식 의원을 주목했냐면
일단 원내대표를 한 번 하신 분이에요. 근데 사실 원내대표 2번은 안 하거든요. 네. 한 번 하셨던 분이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갔다라는 것은 혹시 모를 이재명 대표의 어떤 당대표긴 하지만 어쨌든 이 부재라고 표현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경험 많은 다선 의원이 나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또 그만두셨어요. 그래서 저는 나갔다 그만둔 거를 사실은 주목은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조금 변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좀 하는데 어쨌든 홍익표 의원은 저는 이분이 사실 나름대로 굉장히 합리적인 측면이 있는 분이고요. 또 하나 뭐냐면 이분이 또 뭐죠? 할 때는 하는 분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그래서 이게 간단치 않은 정치인이거든요, 이분이. 그래서 우리가 뭐 친명이 됐다. 그래서 이제 뭐 친명대로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자기 생각이 분명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의 상황을 좀 더 주목할 필요는 있게 생겼다. 이런 생각을 하죠. 예. 앞서서 제가 이름이 헷갈려서 그 부분 사과드리겠습니다. 살다 보면 그래요. 네, 근데 사실 이름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홍익표, 준표, 홍영표 이렇게 많아가지고. 아니 뭐 내 이름도 혹시 권율, 뭐 신율 헷갈리는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권율 교수님. 빨리 나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예,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